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레거시 라인 중에서 가장 기대했고 기대됐던 메나졸이죠. 메나졸의 몸통이 되는 메인 캐릭터인 모터마스터입니다. 이번 제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큰 박스에 들어있는 제품인데 커맨더 클래스로, 제가 소개했던 커맨더 클래스는 시즐 시리즈에선 제트파이어가 있었고 킹덤 시리즈의 로디머스 프라임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요. 로디머스 프라임은 그렇다 쳐도 이번 모터마스터는 진짜 커맨더 클래스의 사이즈에 맞게 잘 나온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다들 아시기도 하고 좀 이따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우선 이번 모터마스터는 다른 걸 제쳐두고 앞서 소개했었던 와일드 라이더와 드래그 스트립과 함께 디셉티콘의 스턴티콘이라 해서 5명의 멤버로 이루어진 메나졸이라는 합체하는 스턴티콘이고요. 우선 데바스테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디셉티콘 라인에서는 뭔가 이렇게 합체를 할 만한 캐릭터가 없었는데 이번에 메나졸이 등장하면서 그런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게 됐어요. 뭐 그걸 다 떠나서 하여튼 메나졸의 몸통이 되는 캐릭터인 만큼 정말 중요하고 기다렸던 제품인데 이렇게 드디어 왔습니다. 우선 보시다시피 박스는 정말 크고요. 메나졸 디자인으로 쫙 깔려있는 예쁜 디자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모터마스터의 비클 모드로 제품 이미지가 있는데 꽤 사실적으로 들어있어서 좀 귀엽습니다. 우선 뒷면에는 총 4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메나졸로 변신하는 몸통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로봇 모드, 비클 모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로봇 모드랑 그 다음에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전투 모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로디머스 프라임도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꽤나 익숙한 모습이긴 한데 다른 모습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면 빠르게 구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박스를 까보면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봤던 커맨더 사이즈, 그 다음에 뭐 여러 제품들 중에서 좀 되게 간편하게 들어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포장법이 달라져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뭔가 고정끈이나 보호대가 있진 않아요. 그냥 이대로 그대로 들어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꺼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구성품은 굉장히 단촐하게 딱 이렇게 비클이랑 트레일러만 들어있어요. 보통 커맨더 클래스라 하면 이펙트 파츠가 들어있는데 이 친구는 그게 없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들어있어서 가격에 비하면 구성이 좀 적은 편이죠. 근데 이 친구가 구성은 좀 단촐하지만 굉장히 많은 변형을 하고 있고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아쉬운 점이 없습니다. 되게 크기가 크기 때문에 무게감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본체는 되게 가볍습니다. 기존에 뭐 다른 옵티머스 프라임이나 로디머스 프라임, 제트파이어도 본체가 사실 그렇게 무겁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진 않겠다 싶었는데, 제가 봤던 트레일러 대부분의 또 로디머스 프라임이나 옵티머스 프라임의 트레일러는 속이 비어 있어서 크기에 비하면 가벼운 느낌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트레일러에 무게가 다 들어있습니다. 진짜 묵직하게, 이게 벽돌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묵직해요. 안에도 되게 밀도가 높은 것 같은, 진짜 벽돌 같은 느낌이 납니다. 우선 비클 모드 먼저 볼 건데, 우선 그럼 이 트레일러는 좀 이따가 다시 보고 비클 모드 먼저 한번 볼게요. 네, 모터마스터의 비클 모드 본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엄청 잘 나온 제품인데 검은색과 보라색의 조합이 이루어진 그런 비클 모드입니다. 만화 속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를 아주 잘 표현했고요. 보면은 저는 옵티머스 프라임이 딱 이렇게 부피감이 있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크기도 딱 좋고, 여기도 보면 앞에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졌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바퀴도 이렇게 도색이 잘 들어가 있고요. 너무 시커먼 거에 비하면 뭐 크게 뭐 특징은 없긴 한데 그래도 디셉티콘 마크랑 몰드가 있어서 그렇게 밍밍한 느낌은 안 나고, 아까 말했다시피 바퀴도 도색이 되어 있어서 딱 포인트가 들어가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봤을 때는 아주 잘 표현됐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창문은 대부분의 워퍼사이버트론 제품들도 그랬다시피 이렇게 클리어가 아니고 그냥 딱 색깔로 되어 있는데요. 차라리 어설픈 클리어보다는 이렇게 도색으로 처리한 게 굉장히 깔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천장 부분에도 이렇게 몰드가 있는데 이런 자글자글한 몰드를 아주 잘 살린 게 그래도 본가가 본가의 능력을 잘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괜찮은데 모든 분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품질 이슈가 좀 있는 제품이죠. 이 친구도 유독 황변이 오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데, 저번에 봤던 아트파이어도 그렇고 뭐 여러 제품 중에서 황변이 올 만한 그런 재질이 있어요. 이 친구도 보면 여기 이 부분은
도색인데 여기 옆부분이랑 여기 팔 부분은 딱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아마 여기에다가 황변이 오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여기에 황변이 오지 않아서 문제는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전에 샀던 시커즈는 황변이 와서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픈데 이 친구는 다행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색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게 황변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전에는 뭐 마감이나 도색 마감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 황변까지 와서 좀 골머리가 아프긴 합니다. 아무튼 이 황변은 없어서 다행이지만 도색 마감에 불량이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해요. 지금 보면 정면을 봤을 때 오른쪽에 좀 스크래치가 있죠. 이게 걸려버렸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크게 티는 안 나는데 이것도 뭐 도색으로 덮으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뭐 자연스러운 웨더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품질 문제는 크게 없다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모터마스터 비클 모드는 정말 짜임새게 잘 나왔으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트레일러까지 같이 볼 건데요. 트레일러는 이렇게 비클 모드 뒷부분에 있는 구멍에 여기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뭐 옵티머스 프라임처럼 다른 제품을 태울 수는 없지만 이 모터마스터만의 트레일러로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꺾는 거에 따라서 알아서 잘 움직이고요. 그래서 이동하거나 뭐 움직이는 데는 크게 문제없이 재밌게 잘 쓸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러는 이거는 이제 로봇 모드 때만 대부분 활용하기 때문에 크게 뭐 둘러볼 만한 건 없어요. 이 트레일러에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궁금해했던 건 바로 이 뒷바퀴인 것 같아요. 이 뒷바퀴를 연결하는 파츠가 연질 파츠라고 해요. 근데 이게 뭐 연질 파츠라 해서 그렇다고 뭐 결합성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지탱력이 안 좋거나 하면은 문제가 있겠지만 오히려 생긴 걸 봤을 때는 오히려 딱딱한 플라스틱이면은 오히려 파손될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얄팍한 플라스틱이면 오히려 더 파손되기도 쉽고 뭔가 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버티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연질로 한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바퀴가 작아서 좀 너무 기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연질 파츠라 해서 뭐 그렇게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일러도 활용하려면 로봇 모드로 가야 하니까 모터마스터 로봇 모드로 변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천장 부분을 이렇게 갈라서 벌려주세요. 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반을 살짝 가른 다음에 여기 이 파츠를 꺼내줍니다. 이렇게 꺼내서 앞으로 전개해주세요. 이쪽도 이렇게 빼고 앞으로 전개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부분을 살짝 빼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분리한 다음에 쭉 올려줍니다. 이쪽도 옆부분을 살짝 빼고 다리를 쭉 올려주세요. 이 부분이 다리가 되는 부분인데 쭉 올리고 이거를 꺾어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꺾고 무릎 보호대가 되는 부분인데 이 튀어나온 부분이랑 이 구멍에 맞춰서 결합해주세요. 여기도 딱 소리가 나면 좋은데 소리가 안 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끼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로 와서 뒷부분에 있는 이 바퀴 부분을 이 발 부분을 반대로 돌려주세요. 이쪽도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접고 여기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결합을 해준 다음에 그대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넣고 여기도 이렇게 접고 그대로 종아리 쪽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똑같이 접고 앞으로 내린 다음에 그대로 앞으로 전개해줍니다. 앞으로 전개하면서 여기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딱 결합해주세요. 여기도 여기를 접고 내리고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결합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팔은 원래 같으면 여기 구멍에 맞춰서 팔의 조인트가 결합이 되어 있을 건데 저는 살짝 빼놨습니다. 이게 워낙 빡빡해서 살짝 빼놓고 결합을 하는 게 좋고 또 비클 모드로 변형할 때는 이거를 안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팔을 빼서 분리한 다음에 이거는 어깨를 빼고 어깨도 여기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딱 빼주면 됩니다. 다음에 어깨를 그대로 내려서 결합해주고 여기도 똑같이 어깨를 내려서 딱 겨드랑이 결합해주세요. 겨드랑이도 딱 소리가 나게끔 결합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팔 들어보면 여기 팔 밑부분이 나오는데 여기를 열어서 손을 꺼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대로 넘겨줍니다. 넘길 때 얼굴이 이 선에 안 걸리게 딱 해주면 잘 넘어가고요. 넘기고 이거를 앞으로 접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맞춰주고 뒤에도 보면 여기 구멍이 있는데 여기 조인트에 맞춰서 여기를 딱 결합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퀴는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접어주면 로봇 모드 완성입니다. 모터마스터의 로봇 모드를 보면 비클 모드처럼 로봇 모드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어디 군더더기 하나 없이, 등짐도 크게 없이 만화 속 모습 그대로를 잘 표현했고요. 물론 만화 속의 모습을 100% 구현하진 못하지만 장난감이라는 그 한계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걸 구현했습니다. 여기 앞부분, 창문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오는 것도 만화 속 모습 그대로를 구현했고요. 얼굴이랑 상체 모습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이 변형을 할 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대신 처음에 만졌을 때 좀 빡빡한 구간이 많을 거예요. 특히나 여기 이 얇은 구간은 좀 힘이 좀 들어가면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고 결합할 때도 잘 힘 조절을 해서 결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짜임새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종아리 부분도 빈 공간이 잘 안 보이도록 설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등짐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팔의 가동에 크게 문제가 없는 편이고 이 정도면 거의 귀여운 수준으로 봐줄 만한, 등짐이라 하기도 뭐한 수준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걸 알 수 있죠. 얼굴도 이렇게 뭔가 특이하게 생긴 이 모터마스터 얼굴을 잘 살렸는데 얼굴 가동도 360도 잘 되고요. 대신 위아래로 가동은 안 되지만 돌아가는 가동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체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몰드도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졌고 팔 가동이 되게 좋습니다. 팔이 좀 얄쌍해 보이긴 하는데 워낙 좀 저는 관절이 단단해서 이걸 들면은 어깨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잡고 좀 들어줘야 하는데 팔 가동은 크게 문제없고 팔꿈치 관절도 있고 회전축을 통해서 팔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전개가 되고요. 이렇게 보면은 디셉티콘 마크가 있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비클 모드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겨드랑이 부분이랑 팔꿈치 접히는 부분, 그 다음에 손 부분은 뭔가 황변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대신에 여기 어깨랑 팔뚝 부분은 도색 파츠라서 변색 우려는 없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도색이 까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이게 파츠가 있는 게 좋은 건지 도색이 있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상체는 정말 잘 나왔고요. 상체뿐만 아니라 하체도 아까 봤다시피 정말 잘 나왔는데 무릎 정강이 보호대 아주 단단하게 결합된다는 게 마음에 들었고요. 고관절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보입니다. 약간 라쳇 관절인데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유연하지도 않기 때문에 가동력이 좋으면서도 또 접지력이나 이런 강도에 있어서는 또 적당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도 아까 봤듯이 이중관절인데요. 이중관절이라서 여기 허벅지 끝부분에 있는 무릎이랑 또 다리랑 연결되는 관절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꺾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90도 이상으로 꺾을 수 있는데 그냥 안 꺾고 싶어요. 아무튼 가동은 굉장히 좋습니다. 허벅지도 회전축이 있어서 잘 돌아가고 다리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네모 뚝딱하게 생겨서 이게 가동이 되냐 싶은데 아까 봤다시피 발목이 360도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도 잘 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딱 떨어지긴 하지만 옆으로 이렇게 꺾이는 발목 관절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세워줄 수 있어요. 워낙에 또 네모난 친구라서 너무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재미가 없는데 이런 가동 포인트 덕분에 그나마 좀 더 유연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크기가 좀 크게 느껴지는데 부피감이 좀 크다 보니까 클 수는 있어요. 근데 옵티머스 프라임이랑 같이 넣으면 부피감에 있어서만 좀 커 보이지 크기는 똑같이 보이저급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옵티머스 프라임 뿐만 아니라 메가트론하고도 놨을 때 메가트론이 오히려 더 큰 부피감을 자랑하고 있죠. 다 똑같은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로봇 모드 때는 비클 모드 때보다 트레일러가 활용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했는데 이 무기가 없으니까 좀 허전하죠. 이 무기는 이 트레일러에 들어있습니다. 트레일러를 우선 먼저 반을 이렇게 갈라보면 여기 안에 칼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메나졸보다는 모터마스터의 칼에 가까운데 만화 속 검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이미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무튼 이 손에 이렇게 검을 끼워주면 허전했던 모터마스터의 무기가 생기고요. 이 친구는 칼을 쓰는 캐릭터라서 칼밖에 없습니다. 총도 그래도 좀 넣어주면 좋을 텐데 아쉬운 대로 다른 친구들의 총을 하나씩 쥐어주고 이렇게 하면 무기 활용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터마스터는 사실 저는 이 로봇 모드로만 두고 싶긴 한데 사실 이 친구는 메나졸의 몸통이라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로봇 모드보다는 메나졸로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메나졸로 가기 전에 아까 봤던 그 전투 모드를 하는 기지 모드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변형도 한번 보고 메나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트레일러를 한번 만져봐야 됩니다. 아까 봤듯이 이렇게 반을 갈라주고요. 그 다음에 또 반을 갈라줍니다. 이렇게 3등분이 됩니다. 우선은 이 3등분을 한 거에서 다시 또 분해를 하는데 이제 여기 부분을 열고 그대로 다시 쫙 펼쳐주면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도 여기 반을 갈라주면 두 개가 되고
여기도 반을 갈라주면 1개에서 이 친구는 3개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요. 차근차근 합체를 해서 기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앞부분이었던 이 파츠는 그대로 이렇게 반을 접고 다음에 여기를 펼쳐서 일자로 만들어 주세요. 일자로 만들고 여기를 결합해서 딱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는 다리를 그대로 쭉, 좀 시끄러운데 여기 라텍 관절을 쭉 펼쳐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여기는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 가운데 끝에 보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이랑 이 끝에 있는 이 홈이랑 맞춰서 결합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하나 기지 모드의 중심이 되는 이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은 트레일러의 밑부분이었던 이 파츠인데 이 파츠는 이렇게 옆을 내리고 여기를 이렇게 꺾어주세요. 꺾고 여기 이렇게 접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딱 전개해주세요.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꺾고 이 파츠를 접고 여기 옆 파츠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밑부분에 이 조인트를 여기다가 끼워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여기다가 여기를 맞춰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날개처럼 펼쳐지는데 이렇게 하면 딱 완성이고요.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이거는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 좀 잘 빠지는데 어떻게든 잘 꽂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딱 2번째까지 완성이 되고요. 이 윗부분이 되는 이 파츠를 가져와서 그대로 여기를 내려줍니다. 이렇게 발을 뻗치고 여기도 이렇게 뻗치고 여기도 똑같이 그대로 내려서 발이 나오면 뒤꿈치도 펼쳐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렇게 펼친 다음에 발끝에 보면 이렇게 또 튀어나온 파츠가 보일 겁니다. 이거는 양쪽에 보면 여기 구멍에 있는데 구멍에다가 여기를 딱 결합해서 끼워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기지의 전체적인 모습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은 이 파츠는 앞으로 이렇게 꺾고 그 다음에 옆으로 펼쳐주면 언뜻 보기에는 딱 기관총 모양이 되죠. 이 기관총 모양에 되면은 여기 밑에 있는 구멍을 여기 위에 조인트에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트레일러로 만들 수 있는 기지 모드가 완성이 돼요. 이게 처음 설명서를 봤을 때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크게 어렵지 않고요. 되게 간단하게 그냥 이것 살짝 끼워 넣는 그런 결합이기 때문에 변형도 그렇고 결합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엉성하게 만들어진다는 느낌도 들 수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전체적인 기지 모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또 재밌는 모습이고요. 로디머스 프라임 때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로디머스 프라임은 트레일러를 펼쳐서 그냥 어거지성으로 만들었다면 이 친구는 진짜 변형을 해서 만드는 그런 재미가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모터마스터를 딱 세워주면 모터마스터가 그럼 이제 모터마스터를 위에다가 세워줄 건데 여기 세워서 손잡이에 이렇게 맞게 딱 손을 맞추고 손잡이에 손을 끼워주면 이렇게 하면 모터마스터 기지 모드 딱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기관총을 쏘는 포탑을 관리하는 모터마스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옆에 같이 다른 디럭스 제품들을 올려서 디오라마처럼 활용해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의 방에 전시 공간이 좀 널찍하게 형성되어 있다면 이렇게 디오라마처럼 기지 모드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러기엔 공간 활용이 좀 많이 빡세죠. 큰 활용도는 없기 때문에 이제 메인인 메나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마스터부터 몸통 변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손을 먼저 넣어주고 손은 뒤로 뻗쳐줍니다. 이렇게 들고 꺼내주세요. 그 다음에 등짐을 먼저 앞으로 빼주세요. 등짐을 앞으로 이렇게 전개해주고 이렇게 딱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딱 고정을 해주고 팔은 다시 이렇게 올리고 여기 팔 부분을 보면 여기 몸통이랑 분리가 되는데 이거를 옆으로 빼줄 거예요. 여기도 처음엔 빡빡하니까 약간 드라이버 같은 거를 지렛대처럼 넣어서 이렇게 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벌려주고 이렇게 펼쳐주세요. 펼치기 전에 팔을 이렇게 꺾어주세요. 팔을 돌리고 이렇게 꺾어줍니다. 꺾으면 여기 보면 여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이랑 등짐에 있던 이 파츠를 결합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여기도 원래는 직각으로 되어야 하는데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전개해주면 돼요. 여기도 똑같이 접고 꺾어서 여기에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고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요. 이렇게 딱 안 맞아도 되니까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는 그대로 뒤로 빼고 여기 안쪽에 보면 얼굴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얼굴을 꺼내줍니다. 여기도 힌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펼치듯이 안에 접혀 있는 거를 펼치듯이 꺼내주고 여기 안에 딱 접고 꺾어준 다음에 이거는 접고 머리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조인트에 딱 결합을 하면 얼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얼굴 뒤통수를 보면 뿔이 있는데 뿔은 이렇게 들어주면 두 개 다 같이 나와요. 너무 힘을 주면 부서질 수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힘줘서 꺼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상체는 완성이 되고요. 이제 다리를 정리해 줄 건데 다리는 이렇게 허리를 먼저 돌려서 이쪽을 앞쪽으로 전개시켜주세요. 이제 처음 모터마스터 로봇 모델 때랑 반대로 이렇게 뒷면이 앞면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빼고 다리를 옆으로 쭉 올려주세요. 쭉 올린 다음에 여기 뒤로 돌리고 여기도 뒤로 돌리고 이렇게 돌려서 여기를 먼저 빼줍니다. 결합한 부분을 빼고 그대로 여기 이중관절인 이 다리를 그대로 넣어서 다 넣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약간 비스듬하게 대각선 진 부분이 있어요. 요게 이렇게 여기 끝부분에 딱 걸리게끔 이렇게만 딱 나와서 걸리게끔 한 다음에 이걸 닫아주면 됩니다. 접었을 때 보면 다리가 일자로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떨어지게끔 접어줘야 해요. 이쪽도 다시 보면 여기 관절을 먼저 빼고 이거를 다 접어 넣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이 라인이 여기 끝에 딱 걸리게끔 넣어주면 돼요. 여기 이렇게 넣어서 밀어 넣은 다음에 다 넣는 게 아니라 살짝 빼서 여기 경계가 딱 맞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에 딱 닫으면 이렇게 맞물리게 딱 접혀요. 이거는 이제 그대로 다리 관절을 꺾고 접으면서 여기 있는 이 조인트를 여기 안에 홈에다가 결합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결합해줍니다. 여기도 얄팍한 파츠이기 때문에 결합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여기 구멍을 잘 생각하면서 밀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끔 접어주고 여기도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꺾으면서 결합하면 딱 결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덜렁거리는 이 파츠도 다시 고정을 해주고 이렇게 고정을 하고 이제 무릎 정강이 보호되었던 부분은 그대로 아까 비클 모드 때처럼 접어서 딱 결합해주세요. 이쪽도 이렇게 결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여기를 딱 잡고 꺾어보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걸 내려서 여기 있는 구멍에 이렇게 결합을 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잡고 꺾어서 내린 다음에 이렇게 결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메나조레의 상체 몸통이 딱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일러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을 꺼내서 이건 그대로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걸 그대로 이렇게 뺀 다음에 여기 결합하면 돼요. 여기 구멍에 보이는 이 구멍이랑 여기를 딱 붙이고 결합한 다음에 저기 구멍에다가 이거를 딱 결합해주면 딱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체 딱 고정이 되고요. 여기는 그대로 올리고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팔다리를 제외한 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발 모양처럼 생겼던 이 파츠를 두 개를 가져옵니다. 이거는 여기 맨들맨들한 부분이 바깥쪽이 가도록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 메나졸 몸통을 뒤에 보면 이 몸통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좀 더 파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다리가 결합이 됩니다. 여기도 발목이 살짝 이렇게 가동이 되는데 좀 빡빡한 라쳇이지만 이렇게 발목이 가동되니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두면 다리 고정 딱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크기가 커서 화면에 다 잡지는 못하는데 이제 팔 부분을 결합할 겁니다. 이제 남은 파츠는 이 두 개인데 이 두 개를 가지고 팔을 만들 거예요. 팔은 이제 이 기역자로 된 부분을 보면은 꺾으면 보면 여기도 이중관절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약간 펼친다는 듯이 펼쳐서 이렇게 딱 고정해 주세요. 이렇게 만들고 여기도 이렇게 꺾은 다음에 보면은 관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빼고 이렇게 더 접어서 딱 맞춰주면 이렇게 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먹을 이렇게 빼고 바퀴는 눌러서 딱 결합해주고 옆부분도 결합해주면 이렇게 바깥쪽 왼팔 완성이 됩니다. 왼팔은 이제 여기 윗부분에 이렇게 걸치듯이 올려서 끼워주면 이렇게 왼팔 결합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팔은 좀 이해하기 쉽게 할 건데 처음에 기지 모드를 안 하고 범퍼에서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옆부분을 먼저 펼쳐줍니다. 그 다음에 주먹을 빼주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드래그 스트립을 결합해 줄 거예요. 드래그 스트립을 비클 모드로 만든 다음에 이걸 그대로 이렇게 결합해 주세요. 뒷부분에 구멍 맞추고 여기도 맞추고
딱 결합을 해주면 드래그 스트립이 고정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아까 팔 만들었던 것처럼 다음에 분리를 먼저 해줄 건데 꺾어주면 드래그 스트립이 반으로 갈라져요. 꺾고 그 다음에 여기 이중 관절을 쫙 펼쳐서 고정을 한 다음에 딱 다시 옆으로 꺾어주고 그대로 이중 관절을 펼쳐서 결합을 해줍니다. 이렇게 결합하고 바퀴 내리고 여기 옆 파츠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딱 결합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오른팔에 드래그 스트립 합체가 완료되고요. 여기도 왼팔처럼 이렇게 올려서 끼운 다음에 결합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상체까지 완료가 되고요. 뭔가 좀 빠진 게 또 있죠. 오른발에 와일드 라이더를 결합해줘야 됩니다. 와일드 라이더의 비클 모드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친구는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범퍼를 이렇게 꺾어줍니다. 딱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여기 뒤에 보면 여기 눌러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여기를 맞추고 요 구멍에 여기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밀어 넣고 구멍에 잘 결합되게 꽂아주면 이렇게 뒷부분에 하체에도 이렇게 결합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메나졸 멤버인 모터마스터의 와일드 라이더 하체 결합, 그 다음에 드래그 스트립 팔 결합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제 두 멤버가 더 나오면 메나졸이 완성인데 우선 현재까지 나와 있는 메나졸 모드의 메나졸은 이렇게 결합이 다 되는 겁니다. 최대한 멀리 두면 메나졸 모드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시즈 제트파이어도 사실 이 정도 크기는 안 됐었던 것 같은데 로디머스 프라임도 그렇고 커맨더 클래스의 이름을 달고 나온 제품 중에서 가장 커맨더다운 그런 제품입니다. 우선 기본 소체는 보이저급이 맞지만 또 다른 걸 달고 나오면서 뭐 리더급, 커맨더급으로 올라가는데 이 모터마스터는 단순히 그런 구성품 때문에 커맨더가 아니라 그 구성품을 함께 활용하면서 크기가 정말 커맨더로 변형한다는 데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모터마스터가 아까 봤던 로봇 모드도 굉장히 준수하게 나왔는데 메나졸의 몸통인 만큼 이렇게 메나졸 몸통을 트레일러와 함께 합체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우선 합체를 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끼우는 게 아니라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변신하는 재미가 있는데요. 특히 와일드 라이드는 그냥 붙이는 건 맞지만 드래그 스트립이 처음에는 이게 덜렁덜렁하기 때문에 이 친구 어떻게 분리할까 싶었는데 그 분리되는 비밀이 이번에 메나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재밌게 분리가 되고요. 굳이 힘들어서 분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합을 하는 순간에 알아서 분리가 돼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우선 변형하는 과정에서 보셨다시피 메나졸 요 몸통만 봤을 때는 굉장히 휑해요. 팔도 되게 얄쌍하고 다리도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는데 합체를 하면서 팔에 볼륨감도 생기고 다리에도 이렇게 막히는 게 딱 생겨서 이런 변화된 부분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크면은 가동이 안 좋지 않을까 싶은데 가동이 굉장히 좋고요. 어깨, 팔 관절 다 이렇게 관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덩치만 큰 제품이라는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가동성이 좋아졌고요. 오히려 가성비를 정말 최대한으로 뽑아낼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팔 가동 다 좋고요. 다리 가동도 좋고 여기도 굉장히 큰 라쳇 관절로 돌아가기 때문에 빡빡하고 무릎 관절도 엄청 잘 꺾입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 사진 리뷰하면서 둘러봐서 아는데 진짜 관절 최강이고 가동도 최강입니다. 우선 크기는 커맨더 클래스다 보니까 굉장히 크고요. 기존의 보이저급, 기존의 리더급, 보이저급으로 나온 친구들의 2배 정도 됩니다. 딱 보이저급 2개 크기 사이즈고요. 메가트론이나 옵티머스랑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크기가 큰 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실제 만화에서 나왔던 스케일을 아주 잘 맞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제가 갖고 있는 구판 무비 중에서 가장 크게 나오는 게 Z 프라임인데요. 이 Z 프라임하고 크기가 딱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판 리더급에서 뭔가를 합쳐놓은 어쩌면 슈프림급 사이즈 정도 되는 그런 크기고요. 진짜 모든 구성, 그 다음에 크기, 여러 가동,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압도하는 그런 제품이라서 덧붙여서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진짜 보는 그대로 정말 잘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메나졸까지 다 봤으니까 이제 분리를 하고 비클 모드로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터마스터 비클 모드로 다시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등 부분에 있는 이 파츠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팔은 그대로 딱 접어서 이렇게 꺾어주세요.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꺾어줍니다. 어깨 부분에 있는 이 구멍에 여기 홈을 맞춰서
이렇게 조인트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여기 범퍼 부분이 되는 이 구멍에 팔 부분에 있는 이 핀을 꽂아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도 그렇고 이거를 너무 많이 빡세게 꽂아 놓으면 빼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맞추긴 하지만 그냥 걸쳐 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두는 게 제일 낫고요. 그 다음에 하체를 조립할 건데, 하체는 우선 뒤로 와서 여기 종아리 부분에 있던 이 파츠를 빼고 이렇게 펼쳐줍니다. 이쪽도 이렇게 펼쳐주고, 여기 발은 뒤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뒤로 다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와서 여기 옆부분에 있는 이 파츠도 이렇게 벌려서 펼쳐줍니다. 여기도 접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펴서 밖으로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쪽도 여기를 빼고 이렇게 펼쳐서 전개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대충 얼추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놔둔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꺾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딱 전개해주세요. 그리고 바퀴를 밖으로 빼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 바퀴가 워낙 관절이 좀 빡빡해서 그런가 좀 안 빠지는데, 드라이버 같은 걸로 해서 지렛대를 이용해서 빼주면 편할 거예요. 이게 새 제품이기도 하고 관절이 워낙 빡빡해서 제가 처음 변형할 때도 이런 거를 좀 도구를 많이 이용했는데, 뭐 그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도움을 주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꺾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퀴를 빼주면 옆모습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살짝 펼친 다음에 그대로 꺾어서 내려줄 건데, 여기 보면 홈이 있어요. 여기 홈에다가 옆부분에 있는 이 파츠를 그대로 딱 맞춰줄 겁니다.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도 그대로 닫아서 맞춰줍니다. 여기도 똑같이 여기를 벌리고 펼쳐준 다음에 여기 구멍에다가 이거를 맞춰줄 거예요. 그 다음에 살짝 내리면서 각도 조절하면서 내리면서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를 이렇게 딱 결합해주고, 여기를 맞추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올려서 이렇게 끼워주고, 여기도 이렇게 맞춘 다음에 결합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넣고 여기 홈에다가 이게 들어가게끔 맞춰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처음에는 안 맞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맞추면 딱 들어가요. 소리는 안 나는데 어느 정도 그냥 딱 결합되는 느낌으로 딱 맞춰주면 됩니다. 이쪽도 똑같이 맞춰주고 여기는 이렇게 내리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는 확 맞추면은 나중에 로봇 모드로 변형할 때 힘들기 때문에 그냥 걸쳐 놓는 식으로 놔두면 오토마스터 이렇게 비클 모드 변형 완성이 됩니다. 우선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다 둘러본 평을 하자면, 우선 가장 첫 번째는 아주 마음에 들었다는 점이고요. 우선 캐릭터 자체가 엄청 멋있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성을 정말 잘 살렸고, 제품에 뭐 여러 가지 우려된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생각이 안 날 만큼 그냥 잘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완성도가 괜찮았고 저는 굳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도색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옵션으로 가져가는 문제니까 그렇다 치는데, 뭐 뒷바퀴 연질 부분이나 뭐 여러가지 합체할 때 있는 우려점은 제가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마 직접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불편한 점이 없어요. 제가 지금 3번 다 변형했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에 그렇게 막 문제가 생길 만큼 뭐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뭐 불편한 점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데드엔드까지 해서 4번째 캐릭터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5번째 멤버까지 해서 완성체가 되면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체가 되면 또 리뷰를 하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드래그 스트립, 와일드 라이더, 그다음 모터마스터까지 3번째 멤버까지 쫙 봤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재밌게 변신하면서 합체도 했고요. 정말 재밌게 리뷰했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엔 또 새로운 트랜스포머 제품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